오늘은요, 33번째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 말씀 강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볼게요. 크게 5개로 나누었어요. 무슨 5단락이나 될까 그래 싶지만 사실요, 한 단락 한 단락이 자세히 말씀을 상고하면 5개의 설교를 좀 묶어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하나가 뭐냐면 협소한 유목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부터 올라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이제 회복의 제단을 쌓잖아요. 사람이 작심하고 각성한다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는데,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두드러진 점은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새 출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정쩡한 출발을 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까지 갔다 왔던 그 모든 거는 그 생애 속에 더 씌우게 한 거죠. 그 모든 걸 지워버리고 지금부터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더 씌운다는 말이 뭔 뜻이냐면, 이제 연세 드신 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이 말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옛날 방식은 문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 기록했다가 잘못 썼을 경우에는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우든지, 지우개로 지우고, 그러니까 볼펜이나 이런 걸로 쓰면 그것도 못 지워요. 그 지운다는 게 결국 이제 붉은 줄을 쳐서 이런 표시를 남겨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아예 그걸 버리고 새로운 종에다가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쓰기에는 어려워요. 왜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재미있는 건요, 디지털 방식은 이런 게 있어요. 핸드폰도 디지털이고요. 이 디지털 전자 방식은 뭐냐? 내가 문서를 이렇게 타이핑을 칠 거 아니에요? 치다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요. 안 그러면 아예 지워버리든지 다시 쳐서 저장키를 누르면 옛날에 기록됐던 건 싹 없어져 버려. 그래서 더 쉬게 한다고 그래요. 더 쉬게. 그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 인생살이는 어차피 잘라낼 수 있는 필름은 없어요.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그대로 다시 이제 지워가는 작업을 한 게 바로 이 세겜의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게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이제 애굽에서 어디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그 첫 제단을 쌓았던 그 지역이 이 두 집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하고 롯의 소유가 같이 살기에는 목초지가 부족해.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 가뭄이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생각에는 가뭄이나 지나고 나서 애굽에서 올라올 거지, 왜 가뭄이 아직도 끝나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 그렇게 올라왔을까? 이게 이제 다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라도 빨리 올라가야 된다. 가뭄이 끝나지 않은 가나안 땅에 올라온 건데, 아니라 나날까, 그게 현실적인 문제지요. 같이 살기에는 자리가 불편해요. 불편한 동거가 시작돼요. 이 동거라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재산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 조카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재산은 딸로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속된 목자가 있고, 한 집안 안에 조카의 소속된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참 조카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를 존중해 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문제는 이게 이제 퍼지죠. 왜? 목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지역 안에서 서로 자기들 양떼를 먹이겠다고 목자들 간에는 경쟁이 붙은 거예요. 경쟁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쪽에 치고 다음에 저쪽에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가보니까 롯의 목자들이 먼저 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자꾸 그러니까 오늘 다음에 이쪽 지역으로 가자, 서로 약속도 하고 이랬는데 아마 그런 거 다 깨져버리고 서로 간에 이제 치고받고 불화의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들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이제 언쟁이 벌어지고 주목단침도 오가게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가면 이 족장 그룹 자체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서로 분가하자. 아무래도 우리가 이 좁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가 일어나는데 아마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득스러움은 뭐냐 하면, 잘 아시죠? 네가 먼저 가야 될 곳을 선택을 해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제안을 해요. 근데 이 롯이 이제 문제는 뭐냐? 이때 뭘 택하느냐? 동쪽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쪽에서 동쪽 지역,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는 강 유역 지역으로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선택권을 줬지만 내심 걱정하는 거는 분명히 롯이 그곳에 가지 않겠나 염려했는데 아니나 달라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 당시 왜냐면 이 소돔성 들녘은 목초지가 주변에 많으니까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그쪽 지역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살게 되고 늘 천막 치고 또 옮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이제 집을 지어 놓고 아침에 양들 끌고 나가서 풀 뜯기고 저녁 되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죠. 아주 편리하죠. 유목민들이 그만큼 편리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를 보내고 난 후에 아브라함도 이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난날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하셔요. 그걸 재확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도 떠나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동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요걸 이제 5개의 항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아까 1번 협소한 유목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한 집안의 재산이 따로따로야. 내 거, 네 거 다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형님의 아들이니까 상당한 소유가 있겠지요. 어쩌면 아브라함만큼 많아졌을지도 몰라요. 꼭 아브라함이 많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롯과 비슷하면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족장이잖아요. 선임자고. 우리로 볼 때는 뭐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지만 유목민 사회에서요, 족장은요 왕과 똑같습니다. 절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생멸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목숨도 뺏을 수가 있어요. 그 종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도 하고. 얼마 전에 TV에 거란 전쟁 드라마를 했잖아요. 예, 그 거란족이요, 저쪽 압록강, 두만강 저쪽 편, 지금의 중국 땅 연변 지역하고 저 내몽고, 몽고 지역까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게 거란족이에요. 근데 이 거란족이요, 상당히 여러 개의 부족이 이루어지고 있는 족속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족속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재산 다 뺐고, 아내자 다 뺐고, 이래가지고 거대한 거란 제국을 세운 거예요. 그만큼 이 유목민들의 우두머리는요, 세력이 강합니다. 자, 동거할 수 없었다.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 자연 환경 자체가 그래요. 가나안 땅은요, 크기도 작고, 또 그 지형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롯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이 산등성이 지역이에요. 그건 좀 이따 그냥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뭐냐? 베델 지역인데요. 이 지역 자체가 적당한 이렇게 구릉지가 아니에요. 큰 구릉지로 이루어진,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 이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백산맥과 같은 큰 산이 흘러내려오고 능선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 두 집이 살기에는 문제가 많죠. 거기다가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는 이 가뭄, 기근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키우는 유목민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존 위기를 늘 느끼는 거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을 판이에요. 참 보통 문제가. 근데 문제가 더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양무리가 너무 많아.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거느리고 있는 가축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당장 먹을 거리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목자들이 하는 일이 많아. 고달파. 잠시도 쉴 수가 없어. 불철주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그 양치는 이 목축업 자체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쉴 수가 없어요. 휴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세요. 빨간 점,
요 지역이 이제 우르 지역이죠. 우르. 하란으로 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제단을 쌓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문제는 뭐냐? 자, 이 지구를요. 거꾸로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땅이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요렇게 돼 있죠. 나일강이 요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가나안 땅이 여기 붙어 있고요. 갈대 우르는 여기 있어요. 하란이 여기 있어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온 거죠.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거 보면 좀 더 확대했으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베델 지역은 여기쯤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확대해 볼까요? 예, 여기 좀 사해고요. 하해고요. 여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베델 지역은 여기죠. 예. 자, 문제는 목자들이 이제 보면 서로 다투고, 일본을 보면요 이런 얘기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독자 경영.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롯은 롯대로 독립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한 울타리 안에 연합 체제를 이루었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목민들은요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강한 놈이 다 지배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법도 없어요. 그냥 습격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 다 빼앗고 내 것으로 삼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형제가 많아야 돼요. 거기에 속한 이제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또 종들도 이제 훈련을 시켜서 군사 만들고. 아브라함 집에 보면 나중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집에서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서 목숨 내걸고 싸울 수 있는 장정이 318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에 속한 가족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아요. 몇 가정에 도대체. 대단하잖아요. 문제는 이제 우물 때문에 경쟁이 붙어서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누가 권리가 있느냐, 우리 족장님이 먼저 뭐 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권리 주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롯에 속한 목자들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 싸우면 안 된다. 한동안 말렸겠죠. 아닙니다. 갈수록 자꾸 이제 마음이 뒤틀어지게 되고 원한을 품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체제 자체가 이미 이렇게 되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족장체제가 약화돼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부족을 거느릴 수가 없는 문제가 되고 또 주변에 아까 그랬잖아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다른 부족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떠내기처럼 들어왔는데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 내분이 생겼다. 저들끼리 지금 단합이 안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브라함의 이 일행들이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좋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용단을 내립니다. 뭐냐? 비록 우리가 연합하는 힘은 약해질지라도 서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나누어지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 사실 큰 용단이거든, 그건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에게 제안합니다. 너와 나는 한 친족 아니냐. 한 조상인데 내가 속한 목자나 너에게 속한 목자나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각자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목적지를 찾아서 떠나면 나도 떠나마 이거예요. 그냥 분가를 제안하면 뭐가 돼요? 예, 아브라함이 그냥 그 땅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조카를 추방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제안한 건 뭐냐? 너가 이곳을 떠나면 나도 반대편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살겠다 이거예요. 그 현재 이 자리 누리고 있는 이 자리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서로 분가하자. 그래가지고 독립을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거죠. 선택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족장인데 이 족장이 권한을 갖고 족장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지명하면 되는 일인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고 하는 말은 절대 권한을 넘겨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아브라함은 그만큼 롯을 사랑하는 면도 있고, 또 영적인 면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에 마음에 믿는 믿음의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론을 냈다고 보시면 돼요. 선택해라. 좌우를 둘러보고 너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반대로. 자, 가나안 땅을 아까는 거꾸로 봤는데 이번에 눕혀볼까요? 재미있어요. 자, 이건 지중해고요.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 이제 사해 바다, 지금의 사해 바다. 옛날 이 당시엔 사해 바다가 없었겠죠. 그냥 강이 계속 흘러갔을 겁니다. 예, 사해 바다는 생긴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면서 생겼으니까 이때는 사해가 없었어요. 예, 이렇게 쭉 강이 흘러갔겠죠. 아마 갈릴리 바다의 물이 이만큼 지금의 사해가 있는 쪽까지는 물이 흘러왔을 거지만 사해 밑으로는 이 아카바만까지는 물이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지역이 더운 지역이고, 왜냐하면 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대부분이 모래 땅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저 밑에 가면 건천이야.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가고 평상시에는 아마 한 3분의 2 정도 지나면 다 땅에 소멸돼서 와디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마른 땅, 건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문제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등줄기 같이 이렇게 산맥이 흐르고 있거든요. 흐르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쯤 돼요. 그 베델은 어디냐? 여기쯤 되거든요. 여기쯤 돼요. 이쪽에 노란 점은 나사렛 동네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베델 지역이에요.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어느 쪽을 택하든지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선택지가 없어요. 딱 2개밖에 없어요. 이게 등줄기를 봤을 때 이쪽하고요, 이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쪽 지역은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주변 지역이 평지인데다가 물이 있다 보니까 목초지가 있어요. 농사짓기 최고를 준 거예요. 근데 이쪽 땅, 반대 땅은 뭐냐? 형편없는 항무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자, 이걸 좀 더 확대해 놨는데요. 예,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나사렛 동네는 여기 있고요. 니블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의 세겜 니블루스죠. 예, 요 지역이 베델이거든요. 이 베델에서 롯이 선택한 곳이 요단강 유역을 택해갖고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로 가야 될 이제 상황에 이제 처한 거죠. 자, 지도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현재 그 베델이라고 하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들판에서 노숙을 했잖아요. 그 노숙을 했던 자리에 이런 주가 같은 성이 하나 있어요. 요 기준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소위 말해 이쪽 지역은 전부 구릉지입니다. 철저한 구릉지예요. 근데 이쪽 지역은 이제 요단 덜역이죠. 이런 식입니다. 이 구릉지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구릉지 이쪽 반대편, 여기 보이신 대로 이 지역, 이게 다 요단강 유역이에요. 아주 넓은 평지죠, 평지. 그랬을 때 이제 롯이 이제 선택을 하죠. 이게 중요한데요.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당연히 동쪽편 요단 쪽을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해. 그렇죠? 이 땅이. 자, 한눈에 봐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다 산악지역이고, 요단강 유역은 평지야. 이랬을 때 롯이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죠. 사해가 생기기 전이에요. 그 지역을 보니까 얼마나 한없이 넓은지. 그 지역은 마치 여호와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에 있는 땅과 같다. 고센 땅과 같다는 얘기죠. 그처럼 남부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롯이 숙부님, 나는 저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좀 야박한 얘기지만 이건 어쩌면요, 숙부님은 더 계속 고생하십시오. 난 가서 편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아마 아브라함이 말렸을 거예요. 그곳이 살기는 좋다마는 그러나 살아남으려면 저기 있는 세력자들, 권력가들, 그들에게 아부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굴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살기 힘들 텐데 차라리 이것이 낫지 않아? 이랬을 거예요. 그냥 무슨 그럴까요? 아니 뭐 살기는 그렇소. 뭐 좀 비굴하면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사람 사는 게 다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잘 타협해서 살아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이때 했던 기준은 이거예요. 그쪽 지역을 보니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애굽 땅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롯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 약속 이런 거 안중에도 없어. 당장 우선 사람 살기에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기 편한 거, 직장 괜찮은데 보수 많이 주면 되지 뭐. 주의를 지키는 게 뭐 그리 중요해. 이런 식이죠 이제. 선택의 기준이 뭐냐? 내 우선 필요한 게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주의죠. 오늘 당장 먹고 살 일이 중요한 거지 무슨 내일 문제를 따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뭐 그쪽 갈 줄 몰라서 안 갔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거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땅에서, 약속한 땅에서 고생하더라도 난 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양떼를 절반 이상 다 죽인다 할지라도 난 여기서 버틸 거야.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게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조심히 간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보내죠. 여기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12절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어디 사느냐? 성 바깥에 들판에 살아요. 들에 머물렀다고요. 들에. 한참에 못 들어갔겠지. 양심상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두렵기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한동안은 이제 바깥에서 그냥 노숙자처럼 유목민 생활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불편하지만 본인 안사람이라든지 종들이라든지 딸들이 말이죠. 아버지 우리가 여기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저 성에 우리도 들어갑시다. 제가 좀 편하게 살아봅시다. 막 이렇게 계속 보채지 않았겠나 생각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소돔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점차 조금씩 이제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그럴까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한참에 돌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맛을 하나 보면 조금씩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소돔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인이었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도성이었어요. 타락한 도성. 자, 아까 봤던 이 베델 지역에서 내려다 보이는 요단강 이 들판 지역입니다. 예. 이사 지금 베델 지역 버스 타고 내려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밑에 이제 여리고가 있어요. 예. 요건 여리고 지역인데요. 여리고 옛날 여리고성이 무너진 자리가 여기 있어요. 예, 저 사이가 저기 있고요. 예, 이 지역. 참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덜 좋은 벌판 지역입니다.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밀보리부터 시작해서 올리브 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주인님은 정말 고지식한 분이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양들을 끌고 다니는 비탈길에서 말이야 양을 치고 있는데 롯은 안 그렇잖아요. 저 평지에 가서 참 주인 잘만 땄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아마 한 40도에서 45도 이상 되는 비탈길이죠. 예, 이렇게 봤을 때 여기 90도 아닙니까? 45도 정도 아마 40도 이상 되는 구렁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험난한 곳이죠. 자, 문제는 롯이 그렇게 떠나고 난 이후에
롯을 떠나가는 롯을 부끄러움이 이제 언덕 위에서 보고 있었겠죠. 저게가 잘 살아야 될 텐데, 괜찮아야 될 텐데, 별 걱정 다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롯을 떠나보내면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셨죠. 너는 너희 서 있는 데서, 여기 서 높은 데서 동쪽도 바라보고 서쪽도 바라보고 남쪽도 바라보고 북쪽도 바라보고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여기 잘 보세요. 축복 선언인데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너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주는데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한다. 요즘 한창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 전쟁 터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뺏길까요? 성경의 약속을 봐서는 절대 안 돼. 그냥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고도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땅이란 뜻이에요. 그게 세계 역사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씩 말씀이,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거든요. 내 자손이 태어나는데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이렇게 병합한다고 할까, 뭉치면 뭐냐 이 말이에요. 티끌을 헤아리는 것처럼 수도 없이 헤아려야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아브라함의 정통적인 자식, 그러니까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지금 한 800만, 900만 되고요. 바깥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합치면 한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만큼도 안 돼요. 그래도 이들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 핵심적인 요인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서자라고 해야 되나? 예, 이스마엘 후손들, 또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의 후손들 다 따지면 전 세계 한 3억 넘습니다. 3억이 뭐예요? 한 5억 이상 될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1980년대 당시에는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혈족이라는 사람이 한 전 세계 인구에 비해서 12%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2030년대 가면 최소한 45%가 된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셔요. 2명 중에 1명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혈족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태클 숫자가 아니죠. 대단한 거죠.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지금 불란스나 이태리나 저쪽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랍 사람들한테 제압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못 뒤집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시죠. 네가 바알른 땅은 어디든지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떠나 헤브론 지역으로 갑니다. 헤브론 지역. 마물의 숲을 근처라고 그랬어요. 지도 보여드릴게요. 요 빨간 게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사렛 동네고요. 이건 여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흰색 요거는 니블로스라 해서 세겜 지역. 요게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살아가고 있는 베델 지역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떠나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요 삼각형 있죠. 요렇게 옮깁니다. 헤브론 지역. 이 가나안 등줄기가 오다가 멈춰지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예, 요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요 거리는 한 100km 조금 넘을 거라고. 자, 여기 여리고고요. 예,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여기쯤 돼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쪽 영문판 보면 이게 좀 산악이잖아요. 산 지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지형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끝나는 지역, 그 지역 헤브론입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유대 강야가 시작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의 산맥이 끝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참나무 땔감 종류인데요. 이제 우기 때는요, 이 지역에 수풀이 지금 뭐 우리나라 산처럼 아주 이쁘죠. 이러다가 이제 4월달 되면 이 풀이 싹 마르고 나무만 좀 남는 편이에요. 지금은 이게 이제 키부츠가 돼가지고 이 지역이 이제 유대인들이 개발을 해서 농장을 만드는 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지만 중세 시대의 스케치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 이게 이제 헤브론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집이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사라를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건 도시고요. 여기 보면 성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벨라가 있어요. 지금도 헤브론 지역에 가면 이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장사 지낸 이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저 아랍 사람들이 차지한 자치구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파견돼 가지고 이걸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아랍 사람도 이건 해코지 안 해요. 왜? 자기들 조상이니까. 잘 보세요. 자, 오늘 중요한 개념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모든 매사에 구별하는 거예요. 이 구별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생각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구별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구별했으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선택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는 게 중요하죠.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전혀 달랐어요. 롯은 현실 중심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리 살기 좋아도 그것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사는 건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판단할 때 롯의 선택이 대단히 현명한 판단이죠. 얼마나 약속바른 판단이에요. 그러나 과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뒤에 이제 우리가 나오겠지만 롯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불타버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번성해서 가나안 땅, 온 중동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선택, 그런 판단, 그런 구분을 했으면 중요한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확신입니다. 예, 이렇게 사는 것이 분명하게 합당한 거다. 여기에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결국 그걸 통해서 성취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걸 해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중요한 점은 롯은 구분할 때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베델까지 다시 신앙해보겠는데 선택이 잘못된 거죠. 이탈해버린 이런 모습. 그걸 꾸준히 완수한 자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그래서 인생은 뭐냐 그랬을 때 인생은 구분하는 것과 선택하는 거다. 그걸 얼마만큼 내가 확신을 갖고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 앞에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소멸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 인생은 구분하고 선택하고 확신 여부에 따라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주마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